하나의 기업을 100년 이상 지켜내는 일은 정말 어렵지요. 샤넬은 1924년 디자이너 코코 샤넬과 사업가 피에르 베르타이머가 설립해서 금년에 딱 100년이 된 장수기업인데요. 물론 지난 100년 샤넬은 몇 차례 도산 위기에 몰렸었지요. 특히 1965년 피에르 베르타이머가 세상을 떠나고 1971년에는 코코 샤넬마저 세상을 버리면서 샤넬 기업은 장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샤넬 브랜드는 완전히 망가졌고 기업은 거의 도산 위기에 몰린답니다. 세계적인 패션 하우스로 살아남으려면 창의적인 디자이너와 냉철한 사업가 이 둘이 모두 필요한 것 같은데요. 70년대 이전에는 코코 샤넬과 피에르 베르타이머가 각자의 역할을 잘 했지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모두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회사가 망할 위기에 처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오늘은 망해가던 샤넬 제국을 부활시킨 디자이너 칼 라거펠트와 기업가 알렌 베르타이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세계 최고 명품 브랜드 샤넬의 비하인드 머니 시작하겠습니다. 코코 샤넬은 1910년 그의 나이 26살에 파리에 샤넬 모드라는 여성 모자 전문점을 오픈하면서 패션 디자이너의 삶을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모자, 패션, 핸드백, 보석 등을 취급하던 샤넬 부티크는 1939년 도산을 했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코코 샤넬은 1924년 피에르 베르타이머와 함께 향수와 화장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파르품 샤넬을 설립했는데요. 샤넬은 자신의 이름만 빌려주고 투자 및 모든 사업 운영은 베르타이머가 담당하기로 약속했지요. 그리고 샤넬 부티크가 도산한 바로 그해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고, 그리고 코코 샤넬은 전쟁 중에 나치에 협력했다는 전력 때문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스위스로 망명을 갔답니다. 코코 샤넬이 오랜 스위스 망명 생활을 끝내고 프랑스로 귀환한 것이 1954년 그의 나이 71세일 때인데요. 샤넬은 열정이 참 대단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70세가 넘은 나이였지만 자신의 명성이 사라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샤넬은 또다시 피에르 베르타이머를 찾아가서 협상을 했는데요. 자신이 그렇게 혐오했던 사람이었지만 샤넬도 피에르의 능력을 인정한 것이죠. 피에르는 샤넬 패션 하우스의 부활을 전폭적으로 돕기로 약속을 했고요. 더불어 코코 샤넬이 죽을 때까지 필요한 재반 생활비를 무제한 지원하기로 약속했답니다. 그 대가로 피에르는 모든 샤넬 브랜드 제품에 대한 상업적 권리를 획득한답니다. 그동안 향수와 화장품에 국한된 브랜드 권리를 의복, 핸드백, 액세서리, 보석 등 모든 제품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된 것이지요. 피에르의 이 협상이 없었다면 오늘날 샤넬은 화장품 회사로만 남아 있었을 겁니다. 참고로 코코 샤넬은 파리에 있는 리츠 호텔 스위트룸에서 34년을 호사스럽게 살았는데요. 당시에도 리츠 호텔은 파리에서 가장 비싼 호텔이었죠. 물론 피에르가 그 비용을 모두 지불했죠. 샤넬은 자신의 리츠 스위트룸을 나의 집이라고 불렀다고 하더군요. 여유가 좀 있는 분들은 리츠 호텔 2층에 위치한 이 역사적인 샤넬의 숙소에서 주무실 수가 있답니다. 평일 기준으로 하룻밤에 2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이후 샤넬은 부활을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샤넬 패션은 유럽 시장에서 그렇게 사랑을 받지는 못했답니다. 나치에 협력했다는 샤넬의 전력 때문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샤넬 패션은 미국에서 대성공을 거두는데요. 샤넬의 실용적 패션 철학이 미국 정서에 더 부합되어서 그랬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미국 유명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겁니다. 예컨대 당시 영부인이었던 재키 케네디가 샤넬 팬이었다고 하는데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되는 순간 옆자리에 타고 있던 재키의 핑크색 샤넬 수트가 피로 범벅이 되는 광경은 엄청난 광고 효과가 있었답니다. 미국에서는 샤넬 룩이라는 말이 유행하게 되었죠. 그리고 샤넬이 정말 감사해야 할 할리우드 배우가 있는데요. 바로 마릴린 먼로이지요.
나는 잠자리에 들 때 유일하게 입는 것이 샤넬 넘버 5라고 하는 그녀의 멘트는 엄청난 광고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코코 샤넬은 87세로 생을 마감하는데요. 그리고 피에르 베르타이머 역시 나이가 들면서 아들에게 샤넬 경영권을 물려줬는데요. 그런데 이 아들이 회사 일에는 별 관심이 없고 종마나 경마와 같은 취미 생활에만 관심을 보였답니다. 코코 샤넬의 사망과 아들의 무능 때문에 샤넬 브랜드는 순식간에 이류 브랜드로 전락했고 회사는 거의 도산 위기까지 몰리게 된답니다. 명품 회사도 기업이기 때문에 원리는 동일하지요. 열정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영원한 브랜드란 없는 것이죠. 1974년 결국 아들은 샤넬에서 자진 사퇴하고 손자인 알렌 베르타이머에게 샤넬 경영권을 물려주는데요. 당시 알렌은 25살이었고 사업 경험은 샴페인 회사에서 인턴을 한 것이 전부였답니다. 하지만 알렌은 아버지와는 달리 할아버지의 사업가 피를 제대로 물려받은 모양입니다. 알렌은 샤넬 부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데요. 예컨대 샤넬의 고급 이미지를 되찾기 위해서 샤넬 향수를 취급하는 점포의 수를 30% 이상 줄였답니다. 급이 맞지 않는 유통 채널에서 샤넬을 팔지 않겠다는 것이죠. 또한 유명한 배우들을 대거 동원해서 샤넬 화장품 광고에 적극적으로 투자한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유명한 배우나 음악가, 예술가 등을 샤넬 브랜드 앰베서더로 임명하는 것을 공식화하는데요. 우리나라 연예인으로는 G드래곤이나 블랙핑크 제니 등이 샤넬의 브랜드 앰베서더로 임명되었죠. 그리고 알렌은 샤넬의 디자인을 새롭게 할 디자이너로 칼 라가펠트를 영입한답니다. 그를 영입하기 위해 그야말로 삼고초려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라가펠트의 영입을 알렌의 최대 업적으로 평가한답니다. 창의적인 예술가 없이 세계적인 패션 하우스를 만들 수 없기 때문이죠. 여기서 잠깐 라가펠트란 디자이너에 대해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샤넬 100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코코 샤넬과 피에르 베르타이머를 들고요. 그 다음은 라가펠트라고 생각하거든요. 라가펠트는 30년 동안 샤넬의 수석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샤넬을 새롭게 부활시킨 위대한 디자이너랍니다. 항상 검은 안경과 백발의 포니테일 뒤에 가려진 신비주의로 유명한 라가펠트의 카리스마는 정말 대단했죠. 칼 라가펠트는 1933년 독일 함부르크에서 태어났고요. 연유 사업을 하던 아버지 덕택에 유복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드로잉 하는 것을 엄청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책 읽는 것을 좋아했고 예술과 옷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라가펠트가 집안 회사를 맡아주기를 원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1952년 그의 나이 19살에 예술과 디자인에 대한 꿈을 쫓아서 프랑스로 간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프랑스에서 가장 촉망받는 디자이너로 명성을 떨치게 되는데요. 디자인 전문가에 따르면 당시 코코 샤넬과 크리스찬 디오르의 명성을 잇는 디자이너로 칼 라가펠트와 이브생 로랑을 꼽았다고 하더군요. 둘이 나이도 비슷하고요. 국제 양모 사무국 컨테스트에서 라가펠트는 코트 부분 1등을 했고 이브생 로랑은 드레스 부분에서 1등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라가펠트는 클로에의 수석 디자이너로 20년간 일하면서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는 어디 한 군데 소속되는 것을 무척 싫어했다고 합니다. 클로에와 일을 하는 중에 펜디의 일도 병행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펜디의 상징이 된 더블 F 로고를 만든 것도 라가펠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자신의 브랜드도 출범시켰지요. 코코 샤넬과 같이 라가펠트도 워크홀릭이라고 합니다. 1982년 알렌은 마침내 라가펠트 영입에 성공하는데요.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연간 400에서 500억 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답니다. 샤넬 이외에 다른 회사와 작업하는 것이나 자신의 브랜드를 운영하는 것도 허용하는 등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위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라가펠트는 독일인이라는 점, 그리고 코코 샤넬은 죽을 때까지 기성복 진출을 반대한 반면에 라가펠트는
기성복 전문 디자이너라는 점이 반대파의 주요 쟁점이었지요. 한마디로 샤넬의 정체성이 라거펠트와는 맞지 않는다는 말이죠. 하지만 알렌의 생각은 달랐답니다. 클로에와 밴드에서의 성과를 보고 그는 브랜드의 정체성을 꿰뚫어보는 판단력과 시대 변화에 신속히 적응하는 능력이 있음을 본 것이죠. 샤넬 하우스에도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는 적극적인 변화와 혁신이 필요함을 알렌은 직시한 것이랍니다. 라거펠트는 처음 샤넬에서 일을 시작할 때를 회상하면서 한 인터뷰에서 당시 샤넬 브랜드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샤넬은 잠자는 미녀였다. 심지어 아름답지도 않았고 그녀는 코를 골고 있었다. 알렌도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자신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라거펠트는 먼저 샤넬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기 시작했죠. 샤넬의 더블C 로고, 샤넬을 상징하는 동백꽃 문양, 샤넬의 시그니처 트위드 수트, 리틀 블랙 드레스, 샤넬 퀼팅 백 등 샤넬의 모든 것들을 검토해서 샤넬 하우스의 핵심 디자인 요소들을 재정비하기 시작한답니다. 그의 디자인 목표는 샤넬의 근본 정신은 계승화돼 현재 새로운 취향을 가미해서 샤넬의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1983년 마침내 샤넬 맞춤복 패션쇼에서 라거펠트의 새로운 샤넬 컬렉션이 발표되었는데요. 처음에는 혹평이 많았답니다. 상업적 성공을 위해서 샤넬 하우스의 고상함과 순수함을 훼손했다고 비판했지요. 하지만 라거펠트는 자신만만했답니다. 무관심이 문제이지 어떤 반응이 있다는 것은 샤넬의 생명이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들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종 판결은 고객이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객은 새로운 샤넬 패션에 열광하기 시작했지요. 알렌이 그렇게 원했던 샤넬의 부활을 라거펠트가 해낸 것이죠. 라거펠트는 샤넬의 역사를 참조했지만 존경을 표하기보다 가볍고 위트 있게 변형했다고 패션 전문가들이 평하기 시작했고요. 그는 과거 역사와 현대 문화의 요소들을 자기 스타일대로 혼합해서 샤넬 브랜드의 현재의 가치, 즉 재미와 자유를 부여했다고 평했답니다. 예컨대 블랙핑크의 제니가 입은 샤넬을 보면 올드하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지요. 라거펠트 덕에 샤넬은 젊은 세대가 열광하는 브랜드로 변신하는데 성공한 것이랍니다. 이제 영상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한 인터뷰에서 라거펠트는 알렌이 자신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이 프로젝트는 실패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주위에서 자신의 디자인이 정치적이고 상업적이라고 아무리 비판해도 알렌이 자신을 지켜주었다고 하더군요. 알렌은 항상 라거펠트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알렌은 라거펠트 패션쇼에 참석할 때도 첫 줄에 앉지 않고 눈에 띄지 않는 5번째 줄쯤에 앉는다고 합니다. 예술가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잘 아는 것이지요. 그의 조부인 피에르 바르트하이머가 코코 샤넬을 다루는 방식과 딱 닮은 것이지요. 알렌의 지혜 덕택에 샤넬의 현재 기업 가치는 100조 원 정도로 평가된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